제3명동 시작할게. 요건 1969년 발표된 소설이고,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애환이 드러난 그런 작품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빈민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 있다. 돈이 없으면 이 제3병동이요, 막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병원인데. 병원 자체가 인간 생명을 중시해야 되잖아, 그지? 병동 자체가 인간 생명을 중시하고 인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그러나 여기는 어떤 곳이야? 돈이 없으면 소외당하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런 곳이야. 돈으로 사람을 등급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제3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3등 인간인 거야. 자, 앞부분 줄거리 보면 오롱땡 심 작은 둘 노파. 이 노파가 지금 어디 있냐면 폐결핵과 장질부사가 걸렸어요. 폐결핵 장질부사가 걸려 제3병동에 수용된다. 입원하게 된 거야. 그 딸인 강남옥 처녀가 있어요. 온종일 병실에 머물며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굉장히 효심이 깊은 것 같아. 그러다가 같은 병으로 병에 감염되는 거야. 자, 의사 김종우는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한 강남옥을 택하게 여겨 무상으로 매트를 제공합니다. 밑에 이제 하나 깔고 있으라고 무상으로 매트를 제공해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지? 연민의식이 있고요. 연민을 느끼면서 인간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걸 매트 하나 줬다고, 그리고 치료도 해줘요. 이를 순학계 직원하고 서무과장에게 들켜가지고 불려갑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물질만 중시하는 사람들이겠지. 제3병동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천둥이 막 치나봐.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헐렁한 창문 틈 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들어 유리를 타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참참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뚝뚝 하나씩 빗방울이 떨어져. 굉장히 병동의 열악한 환경이 나타나 있지. 그러한 비 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릉거렸다. 이 비 속에서도 불도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시켰겠지. 뭐 그 일하는 인부가 하고 싶겠어? 자,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이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량이랄까. 이거 누구 생각이야? 강남옥 생각이겠지, 그지? 강남옥이 이제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나 봐. 이런 심리 제시가 불쑥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몇 인칭이어야 돼? 3인칭이어야 되지, 그치? 이거 서술자 개입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다 서술자 개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3인칭이어야 되는 거야. 야, 이 운전사가요, 명령으로 이렇게, 명령이 있었으니까 이 비 오는데 일하겠지, 그치? 그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밖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불도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둥딱스러운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 환자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추측하고 있지, 그치? 한결같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뭐뭐 하는 것 같았다. 이거 뭐니? 이거 전부 다 뭐야? 뭐뭐 하는 것 같았다. 뭐뭐 하는 것 같았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추측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거야. 요컨대 그들은 병원 생활이 무척 괴롭고, 그들 누구야? 제3병동 사람들이지. 병원 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져 있는 허물어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이나 받을 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치료비 독촉하러 올 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처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깍듯이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뭐야? 이 불도저 소리 맞아. 왠지 좀 좋게 느껴지는 거야. 3등 인간인 그들, 어떤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때로는 뭐하니? 아무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반갑고요.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무료하니까 비도 반갑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 않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하는 먼 천둥 소리에 숫제 살아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보려는 듯 천둥 소리가 들리면요.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한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여긴 또 심리를 그대로 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추측하는 표현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 둘 높아만이 똑딱똑딱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심작은 둘 높아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지. 다른 인물들은 이것도 안 싫은데요. 비 오는 소리도 싫지 않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 않는데 심작은 둘 높아는요. 그냥 무반응이야. 무반응. 반응이 아예 없는 거야. 강남옥 처녀는 강남옥 처녀 인물 한 사람씩 나온다, 그지? 시종일관 모든 것을 사사치 눈여겨보았다. 매트는 누가 준 거야? 매트는 김종욱 의사가 연민으로 준 거지. 연민으로 준 것이고, 이게 이제 또 선무과장하고는 거슬리는 거지, 그지? 다른 대상들, 선무과장 이런 사람들이 다른 대상이 뺏으려고 지금 하는 거지. 뺏으려고 하는 것.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핏발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꽉 담은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순학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 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현.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순학계 직원은 서무과 급사를 왜 왔을까요? 이거 줬다고, 매트 줬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순학 간호원한테 짜지듯이 그러는 거야.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등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버리고 그녀의 막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매트 하나 얻었는데 순학계 직원이 오고 선무과 급사로부터 수간원 오라고 연락이 오고 따지려는 거겠지. 왜 줬냐고, 그지? 그걸 보니까 이제 강남옥 처녀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잠시 어머니 걱정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덮친다. 다시 덮치다가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기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기절해버리는 거야.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기절했다가 이제 의식을 되찾았는데 자기 몸뚱이가 김종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어머니 옆에 이제 같이 눕혀주는 거야.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종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있던 빈 매트를 발로 냅다 밀어버리며 화가 난 거야. 분노해 분노. 아니 매트 안 가준 게 뭐라고. 매트 하나 줬다고 서무과장 오고 서무계에서 저기 난리를 쳐. 짜증난 거야. 매트를 그래서 발로 냅다 밀어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이제 간호 실습생이 있었나 봐. 투덜대고 있었어. 이제 인부시켜 순학계 그 늑다리한테 순학계 그 늑다리라는 사람이 아마 이 매트 줬다고 난리 친 사람이겠지. 딱 갖다 보이고 이 매트 갖다 보이라는 거야. 그 간호생 보고 치워두래. 알았어? 이러면서 가서 눈으로 네가 보여줘. 가서 치웠다고 보여줘.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종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이 김종우 이 의사는 훨씬 인간적인 거야. 매트 하나 줬다고 그 난리 쳐가지고 너무 짜증난 거야 지금. 수간호원이 간호생들아 뭐라고 탈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낀다. 닝거를 받는 거야. 닝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종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시부렸다. 저희들 누구야? 저희들. 이 매트를 치우라고 한 사람들이겠지. 지네들은 매트를 치우라고 한 사람들. 택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감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택도 아닌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뭐 감비로 치료해줘야 되니 어쩌니 이러면서 엄청 착한 척을 하면서 매트 치우라고 난리를 친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수간호원이 맞장구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만 이지 뭐해요. 이 매트 줬다고 이 원장도 화를 냈대. 그러면 이 원장도 김종우와는 대비되는 인물이지. 좁은 병상위에서 한쪽은 피주사를 한쪽은 닝거. 한쪽은 피주사 누구? 심작은 돌 높아지 그지. 한쪽은 닝거. 이거는 강남옥 처녀지 그지. 다행히 몸피가 여인 3등 인간이라 좋았다. 몸피가 여인 그 병상의 침대가 크지 않는데 그게 이제 둘이가 몸피가 말라가지고 둘이 같이 누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좋았대요. 정말 좋은 거야. 여기도 서술자 논평이고요. 정말 좋은 거겠어? 안타까움이지. 이 비극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반어법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 어떤 거야? 그 한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대. 왜? 이튿날 저녁 오롱댁 심작은 둘 노파의 몸뚱이는 병실에서 내려졌다. 뻗어진 것이다. 죽은 거야. 죽음. 오롱댁 심작은 둘 노파의 시체는 사흘 동안이나 시체 안치소에 놓여 있었대. 왜 사흘 동안이나 시체 안치소에 놓여 있었을까? 밑에 나와요. 입원비를 다 내지 않으면 신체를 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안치소에 있는 거야. 누님 전상서라 하고 보내준 예삼촌의 돈도 벌써 다 써버린
고 밀린 약값만 해도 수을 창크니와 술사 그런 걸 다 무사히 치른다 하더라도 강남옥 처녀 혼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야.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릉거렸다. 그러면 이건 뭐야? 앞에 있었던 청각적 환경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암울한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한 기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지 우치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 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더라면 죽어있는 시체보다 뭐가 더 무서워 보이냐고, 더 얼씬년스러워 보이냐면 그 시신을 잡고 울고 있는 천녀의 모습이 더, 죽어있는 시체보다 얼씬년스럽게 울어대는 천녀의 모습에 더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었고 늘판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불도저 인부 있잖아. 인부 두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천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자, 위로차 온 모양이다. 이건 또 뭐야? 서술자가 또 추측하듯이 또 했지, 그지? 정지적 작가 시점인데 또 추측하듯이 했지, 그지? 그냥 올 수도 없고 안매 향불도 못 구했지 싶어서 그러면서 향을 갖고 온 거야. 굉장히 인간적이지, 그지? 인부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천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폭괴 속에서 조그만 촛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주었다. 굉장히 인간적이지.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 흐리고 있었다. 비를 맞고 일하다가 온 것 같아. 그들에 대한 흥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허무한 기쁜 이런 뜻이야. 전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천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슬퍼졌다. 얼마나 이렇게 도와주니까 소름이 더 복받치겠어. 나이 늙으수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가지고 쭉 한 그릇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줬다. 가득 갖다 준 거야. 굉장히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지?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는 눈물이 샘솟듯 했다. 주기에 사뭇 떨어졌다. 눈물 흘리면서 그걸 먹는 거야. 슬퍼, 그죠? 삼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물질 만능, 돈 갖고 다, 돈이 없으면 장례도 못 치르고요. 치료도 못 받고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해결의 시사점이 보이지. 해결의 시사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